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평생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으시고 고기 대신 채소만 고집하시며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사과즙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던 분. 그것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거나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 3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그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하필 제 콩팥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질문에 담긴 억울함을 저는 30년 진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억울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과묵한 장기입니다.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검진에서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왔어도 이미 속에서는 손상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시간에,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에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사과 섭취 방식 5가지와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계피 사과찜 레시피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알게 되시는 것 하나가 앞으로의 몸 상태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복용하는 약 성분까지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며 혈액 속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장기가 손상되고 있어도 우리 몸이 이를 오랫동안 감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두고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이 붓는 증상,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 증상,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2~3번 이상 가게 되는 야간 빈뇨. 이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콩팥이 이미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치만 믿고 안심하시면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콩팥 기능은 40대부터 매년 1%씩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며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느냐는 콩팥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60대 이후 콩팥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과즙으로 갈아 마시는 습관입니다. 명절 선물로 또는 건강원에서 직접 짜서 냉장고에 쌓아두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아침 사과즙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수없이 방영됐으니 당연히 좋은 것이라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과를 갈아버리는 순간 사과 속에 들어있던 식이섬유가 거의 파괴됩니다. 그 식이섬유는 사과의 당분이 혈관으로 급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방어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속의 당분이 통제 없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쏟아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반복적인 충격이 콩팥 속 미세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양의 사과를 통째로 먹었을 때와 즙으로 마셨을 때의 혈당 반응 차이가 2.6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2.6배라는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콩팥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2배 이상의 충격을 받아온 셈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즙 속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요산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이 혈중에 쌓이면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산 결정체가 콩팥의 여과 조직에 쌓여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사과즙이 콩팥 내부에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사과즙이 있다면 지금 자녀분께 드시도록 하십시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젊은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이시라면 씹을 수 있는 이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저녁 시간에 사과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화 때문에 그렇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콩팥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혈압이 낮아지면서 각 장기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콩팥도 이 시간을 이용해 낮 동안 쌓인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정비합니다. 의학적으로 수면 중 혈압은 주간보다 10% 이상 낮아져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장 속에서 펙틴 성분이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생기고 이 가스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설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밤새 콩팥은 쉬지 못하고 높은 압력 상태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혈압이 10% 이상 낮아지지 않는 60대 이상의 경우 수년 내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정상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룻밤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반복되는 습관이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이외의 과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콩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실질적인 선물입니다. 입이 심심하다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대신해 보십시오. 셋째는 사과를 껍질째,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차갑게 드시는 복합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세 가지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껍질의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 대부분은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유통을 위해 표면에 왁스 코팅을 합니다.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60대 이상의 간과 콩팥은 해독 처리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세한 화학 물질도 반복적으로 쌓이면 노화된 장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확실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사과가 아니라면 껍질을 깎아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껍질에서 얻으려 했던 비타민은 다른 안전한 채소로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양의 문제도 짚겠습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과잉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 배출 능력이 줄어들어 혈중에 칼륨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박동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저하된 분들은 하루 사과를 4분의 1개 이하로, 50에서 70% 수준이신 분들은 반 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과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냉장 보관까지 하면 그 차가움이 배가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콩팥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야 기능이 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온기가 떨어지는데 차가운 음식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콩팥이 온기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야간 빈뇨 횟수가 늘어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분들 중에 차가운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는 최소 30분 이상 실온에 두었다가 드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찐 사과 레시피를 활용하시면 이 세 번째 위험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사과를 끊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콩팥이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찐사과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알려드릴 7일 실천 루틴 PDF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의 김 여사님은 동네에서 건강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분으로 알려져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요가를 하셨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엄격하게 지키셨습니다. 아침에는 껍질째 사과 1개, 오후 요가 후에는 사과즙 2팩, 저녁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사과 반 개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더할 나위 없는 건강 습관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얼굴과 발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줄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 3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식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하루 사과 섭취로 인한 칼륨만 450mg이 넘었습니다. 사과즙으로 인한 혈당 충격이 매일 2차례 이어졌습니다. 저녁 사과로 수면 중 혈압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후 사과즙을 끊고 저녁 과일 섭취를 중단하고 아침 식사를 찐 사과 레시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거품 소변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 부종이 완화되었으며 신장 수치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투석 없이 관리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 사과찜 레시피입니다. 준비물은 껍질 깎은 사과 4분의 1개, 계피가루 반 티스푼, 호두 2알입니다. 사과를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기합니다. 찜기 용기에 담고 계피가루를 솔솔 뿌립니다. 호두를 잘게 부수어 위에 올립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쪄 주십시오.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쑥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찜기가 없다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고 2분에서 3분 돌려도 됩니다. 완벽한 도구보다 차가운 성질을 없애고 따뜻하게 드시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 재료를 함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를 가열하면 차가운 성질이 중화되고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코넬 대학 식품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가열했을 때 항산화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콩팥 양기를 푹 돋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는 딱딱해지기 쉬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형도 가능합니다. 계피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생강편 2쪽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호두를 4알로 늘리고 사과를 8분의 1개로 줄이십시오.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찐 사과를 포크로 으깨어 죽처럼 드셔도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아몬드 2알, 잣 5알을 추가하시면 장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씨 뺀 말린 대추 2개를 잘게 썰어 함께 찌시면 단맛이 더해지고 체온 유지에도 좋습니다. 보관은 냉장 상태로 2일에서 3일이 가능합니다. 드시기 직전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 드십시오. 아침마다 만들기 번거로우시다면 주말에 3일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일 아침 사과즙을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전달해 주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실 수 있는 분은 가족입니다. 이제 7일 실천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비움의 날입니다. 냉장고에 사과즙을 꺼내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금액보다 앞으로 절약하게 될 병원비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시지 않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콩팥은 오랜만에 방해받지 않고 밤새 편안히 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날은 체움의 날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운 뒤 계피 사과찜을 천천히 드십시오. 차가운 생사과가 들어올 때와 달리 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거품이 조금 줄어들었거나 색이 맑아졌다면 콩팥이 부담을 덜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적응과 정착의 시간입니다. 아침 부종이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두 번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지는 것도 콩팥이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을 마치셨다면 댓글에 일주일 했어요 라고 남겨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익힌 사과를 먹어도 됩니까? 드셔도 됩니다. 계피와 호두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과 양은 4분의 1개를 넘기지 마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십시오. 전자레인지를 써도 됩니까? 찜기가 가장 좋지만 전자레인지도 무방합니다. 도구보다 차가운 성질을 없애고 따뜻하게 드시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몇 번 드셔야 합니까?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후에 출출하시다면 점심 식사 2시간 후 한 번 더 드셔도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콩팥에게 쉬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콩팥 기능이 10% 이하이거나 투석 중이신 분 또는 칼륨 수치 조절을 위해 의사에게 식이 제한 지도를 받고 계신 분은 오늘 소개해 드린 레시피라도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신 뒤 적용하십시오. 음식은 치료를 돕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사과 대신 찐 사과, 저녁 대신 아침, 1개 대신 4분의 1개.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30년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병이 든 뒤에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몸이 더 빨리 지쳐버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열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해서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 자체가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혈압이 잡히고 혈압이 잡혀야 뇌와 심장이 편안합니다. 온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 하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삶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녀,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건강한 모습. 누군가의 도움 없이 2발로 걸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일상. 그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사과즙을 버리고 찐 사과를 찜기에 올리는 그 15분. 그 짧은 기다림이 앞으로의 15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콩팥 걱정이 있으신 가족분께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런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찐사과를 남겨주시면 7일 실천 루틴 PDF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반드시 그 선택에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